사실은 1등급이 성분이든 외형이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공기업이란 뜻이에요. 정부가 관장한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편파적인 가격, 착취적인 가격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가격 거품 제거 프로젝트. 최근에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할 일들 참 많이 있는데요. 건강 보조식품 선물로 많이들 사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토크전에서는 건강 보조식품의 가격 거품 제거를 시리즈로 준비를 했고 오늘 첫 번째로 홍삼 제품에 대한 가격 거품을 확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5월 가정의 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건강 보조식품 중에서도 홍삼이 단연 1등으로 선물 순위에 꼽힌다고 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너도 나도 홍삼 시장에 진출하려는 후발 업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삼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거품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삼 원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수삼 한 채가 대략 비싼 건 3만 원 정도, 싼 거 한 2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등급 외 제품으로만 봐도 그런데 일단 수삼 한 채로 홍삼정 240g 만들 수 있는데 예. 원재료 값이 2, 3만 원, 여기다가 제조 비용, 가공 비용, 인건비, 포장 용기 이런 게 한 2, 3만 원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면 3만 원, 3만 원 해도 원가는 6만 원 정도면 된다. 근데 시중에 파는 홍삼정 한 병에 240g짜리 한 병의 가격은 예. 2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근데 예. 삼도 보면 등급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죠. 좋은 상품이 다르죠. 있고 1등급,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삼 등급 1 내지 4등급에 로 나눠진다는 거 아니에요? 1에서 3등급까지 있고 등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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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래서 이제 있어요. 4등급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사포닌 함량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예. 외관, 맞아요. 이 모양에 형태가 따라서. 파손이 됐냐, 훼손이 됐냐 이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있는 성분으로 등급을 나눈다 그러면 모든 인삼을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믹서기로 최소한 갈아가지고. 다 검색을 찍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쫙 찍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식으로는 1등급, 3등급 하면 그렇지. 사실은 1등급이 성분이든 외형이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근데 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1, 4등급 이렇게 1에서 4등급이 나누는데 법적으로 나누는 기준 자체가 없답니다. 네. 그냥 업계의 그냥 관행일 뿐이라는 관행으로. 거죠. 그렇죠. 그 가격 거품을 네. 만들기 위해서 그 등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함께 파헤쳐봤으면 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 효능 표시가 있어요. 그 홍삼 제품들 딱 돌려보면 뭐 어떤 것들이 뭐 얼마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효능 이야기하는 데서 뭐 진세노사이드 이거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게 또 어떤 효능이 있는 건지 영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분이 제 생각엔 장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건강전도사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드세요? 건강보조식품? 저는 건강 보조식품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그런데 많으세요. 이 홍삼은 그래도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이 홍삼 제품에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게 알려진 게 사포닌이지 않습니까? 네. 예. 사포닌이 어원이 비누인 소우프하고 같다 그래요. 그게 이제 몸 안에 있는 기름기를 씻어서 내려준다, 비누처럼. 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이제 그 사포닌인데 그게 이제 진세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이 효능을 보면 이게 여기 보시면 RG1, RB1, RG3 이렇게 있죠. 네. 이게 이제 사포닌의 종류인데 이 효능을 보면 뭐 항혈전, 항피로,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고 뭐 진정 효과나 항건망증 효과 이런 건 저한테도 필요하겠네요. 그다음에 뭐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뭐 네. 항염증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지금 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어려운 용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성분들이 사실상 왜 나오는다고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겠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래요? 성분들을 적는 이유는 뭐냐면 성분 검사를 할 때 거기 적혀 있다는 뭐 아까 RG1 이런 네. 것들이 검사하기 제일 용이한 제품들이랍니다. 물론 그 아하. 효과와 상관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딱 적혀 있으면 아 이게 많은 거구나, 이게 좋은 제품이구나 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네. 근거가 있습니다. 예. 이 표를 보면 제가 제품명을 이제 회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뭐 RG1, RB1, RG3 이 함량 잘 보세요. 16.5부터 쭉 있죠. 네. 옆에 가격이 있어요. 네. 보면 그 성분이 많이 있다고 가격이
높은 그러네요. 건 아닙니다. 맨 비례하지- 아래 보세요. 비례하지 않네요. 12mg 들어가 있는 거에 제일 저렴한데 결국은 이런 성분들을 병에 딱 적어 놓음으로써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가지고 가격을 믿는 소비자들은 결국 가격 거품에 속고 있다는 거죠. 일단 좀 마케팅 차원에서 건강 어떤 함유량 이런 거를 좀 이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홍삼, 정, 이 시장 규모가 한 1조 2,500억 정도 된대요. 그렇죠. 1조 2천 1조 2,500억 원. 근데 여기에 한 73%에서 70% 정도가 일부에서 말하기를 정관장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고 또 농협에서 한 4.5%, 네. 천지인에서 한 2.5%를 가지고 있다는데 뭐 인삼공사 말은 자기들은 한 50%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독점이죠. 독점이죠. 네. 시장의 점유율이 70%가 넘는다. 그리고 원조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관장, 특히 KGC 담배인상공사의 하나의 브랜드로 알고 있다. 그럼 믿을만하다. 이 가치를 가지고 가격을 매긴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거품이라기보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네. 횡포, 착취적 가격을 매기고 있다. 이렇게 가격 보시면 결정 되죠.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사님 논리가 흔히 나오는 박사님 논리대로라면 많이 팔면 또 싸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야 당연하지. 방리담회로 되는데 가야 되죠. 오히려 더 비싸게 간다. 거기에 원인에는 예. 이제 정관측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그 인삼을 그러니까 예. 인삼과 수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삼을 다 인삼이라 하고요. 예. 약간 말리지 않은 삼을 수삼을 갖다가 이제 보통 쪄가지고 이제 홍삼을 만든다고 하는데 캔 거, 예. 막 캔 거. 그래서 이제 계약 재배, 밭대기로 계약을 해서 우리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예. 좋은 삼을 쓰니까 이 가격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 다른 중소 또는 영세 기업에서는 그거나 우리 거나 아까 표를 보여주셨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예, 성분 예. 차이도.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편파적인 가격, 착취적인 가격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인삼공사 측의 답변을 듣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딱 요점은 이겁니다. 일단 아까 뭐 박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원료의 안정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결국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예. 고품질의 삼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 수매 단가도 높게 책정해서 품질 관리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품질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장이 왜 비싸냐? 물론 정관장 입장은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또 전문가들이 어떤 분석을 내놓냐면 정관장이 아시겠지만 매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리점이 결국은 많죠. 예, 대리점들 점포 비용 또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포함된 게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유통 구조에서 생기는 가격 거품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이 인삼이 6년근, 4년근이라고 아까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6년근, 4년근이면 초기에 재배를 시작해서 6년과 4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후발업체들이 출발을 한다 그래봤자 6년 전, 6년 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미 초기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예. 처음 출발할 때 담배인삼공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경영했던 또는 계약을 맺었던 재배 농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KGC 위에 KTNG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있고 이 인삼공사가 이제 존재하는데 이 KGC를 갖다가 KTNG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예. 근데 이 KTNG는 또 60%가 외국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외국인들한테 60%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을 외국인한테 주는 지금 지배 구조의 형태인데 네. 이 영업이익을 한번 제가 보니까 KGC 인삼공사의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은 보십시오. 매출을 놓고 보시면 일단 2003년도에 2,653억에서 9,400억으로 늘어나죠. 네. 이게 거의 4배가 뛰는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수맥 가격은 어떻게 변하느냐? 수맥 가격 농민들에게 주는 거죠. 농민들에게 주는 거죠. 차이가 없죠. 담배인삼공사나 인삼공사가 KGC 예. 인삼공사가 집단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농민들은 6년 전에 이미 계약을 한 거죠. 이미 계약을 장기 했는 계약을 거죠. 했겠죠. 장기 계약을 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익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와 2009년도에 수맥 가격이 큰 변화가 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1등급이 2013년, 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일합니다. 97,000원.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요. 내리지도 않았고요. 2등급도 63,000원 똑같아요. 3등급만이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12년에 44,700원에서 44,200원으로 오히려 500원이 하락했고요. 아까 등액 등급 네. 역시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앞서 정관장에서 뭐 이러저런 이유로 값이 높게 책정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우리 회사에서는 280여 가지의 안정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연구 비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네. 과연 이 가격이 나올 만한 차이가 것인가. 너무 크죠. 그리고 그러네요. 그 얘기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수맥 가격만 보더라도. 인삼공사부라고 붙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삼공사를 보면 1999년에 네. 설립됐는데 KTNG가 이제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KTNG가 민영화됐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정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민간 회사가 공사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전에 지금 우리 유공 있잖아요. 유공이 석유공사의 석유공사의 준말이었어요. 준말이죠. 예.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 SK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 대한항공공사였는데 민영화되면 대한항공사자를 뗐어요. 이 말은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법률에 보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의 그 유명한 이건 국가죠. 국가란 브랜드를 그 권한 없이 지금 쓰는 거예요. 오인 혼동을 초래하는 심지어는 단순히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광고를 하죠. 우린 전통 있는 회사다. 그렇죠. 라고요. 115년 전통. 그건 그건 옛날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쓰는 거 아니에요? 전매제도 있을 때부터 예. 이렇게 내려오던 거하고 같은 거다. 게다가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이름도 정부가 관장한다 그래서 정관장. 아셨어요? 저도 이번에 그렇다면서요? 알았어요. 그렇답니까? 정관장이 예. 그거래요. 예. 네. 이런 이미지를 정부랑 계속 정부의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소비자들한테 줌으로써 예. 오인 내지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인삼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갔는데 2007년도에 공정위에서는 이게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정위가 해석을 한 거고 법원은 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소비자로서는 소비자 기준에서는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정관장의 어떤 독점적 방금 말씀하신 구조를 깨기 위해서 마트들이 들고 일제히 일어났습니까? 반값 홍삼 출시를 했죠. 예. 보시면요. 비슷한 가격 지금 정관장의 거의 한 반 가격에 예. 되는 제품을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에 대해서 다른 선택의 폭이 생겼다는 게 참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등급 97,000원, 등여가 23,000원, 네. 4배 차이가 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봐도 성분 차이는 거의 없다. 또 이렇게 성분 차이가 없으면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다른 데서 이제 딴지를 거는 게 예. 야, 그 유통 과정에 문제 있어. 그 불량 제품들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내보내니까. 그리고 반값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거 반값 나온다는 건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지금 우리가 뭐 수삼을 선물용으로 할 게 아니라 약재를 먹는 거라면 어차피 성분이 문제인데 보기 좋은 1등급, 2등급, 송이버섯도 그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송이버섯도 선물용에 따라서 보기 좋은 건 1등급, 2등급 예쁜 나눠요. 거. 결국 등급이 약효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약을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전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의 대명사 홍삼에 대한 이야기, 홍삼의 가격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 가격이 좀 비싸다면요. 가격 거품 조금 빼주시고요. 효능이 똑같다면 꼭 필요한 홍삼 제품이 꼭 필요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가격에 좋은 효능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